자, 이번 시간에는 80회 기출문제 실기 풀어볼게요. 합격률이 34.33%로 비교적 낮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일단 원인으로 분석하기로는 첫 번째 문제, 기초정보관리 문제에서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제일 어려운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 멘탈이 좀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뒷문제가 쉽더라도 좀 점수를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까지 하는 것 연습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80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3800번이고요. 남한강. 자, 1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검토했더니 오류가 발생했대요.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첫 번째 점. 제품 매출 원가의 기말 제품 재고액 1,7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두 번째. 복리후생비 계정 판관비 금액이 55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입력된 것이 확인되었다. 자, 먼저 우리 이 판관비는 손익계산서에 기록이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서 이 50만 원으로 적힌 것을 55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원가의 기말 제품 재고액 1,7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기말 제품 재고액 1,700만 원. 이 기말 제품은요, 기말 제품이나 기말 원재료나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 자, 다시 한번.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은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재무상태표 제품을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서 들어가면 되는 순서입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제품이 있나 볼게요. 제품. 원재료랑 제공품은 있는데 지금 제품은 없네요. 그러니까 누락된 거죠. 여기에다가 제품을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1,700만 원. 자, 그리고 종료 누른 다음에 이제부터 손익계산서 자동 적용이 된 거죠.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지금 복리후생비 이게 50만 원이 아니라 550만 원이죠. 이렇게 수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 금액 바뀐 것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다가 반영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8,930만 원을 재무상태표에다가 반영해주면 되겠습니다. 8,930만 원. 없네요. 여기 2월 이익잉여금이 지금 아예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줘야겠죠. 2월 이익잉여금 8,930만 원. 자, 이렇게 적어주면 끝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제품을 어디서 수정해야 되는지 먼저 찾아야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2월 이익잉여금이 적혀 있는데 2월 이익잉여금까지도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2번 거래처 등록하시오. 이렇게 사업자 번호 주어졌고 도소매 컴퓨터 일반 거래처네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코드 4200번. 상호는 진주전자. 거래 유형은 동시 써 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513-81-53-773. 대표자 성명 김진수. 업태는 도소매고요. 종목은 컴퓨터입니다. 주소는 경남 진주시 평거로 115번 길 띠고 5 신안동까지. 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초기 2월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미수금이랑 미지급금 관련해서 우리 한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수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수금. 주 경기가 150만원. 아, 이거 바꿔줘야겠네요. 150만원. 그리고 강원은 300 맞고요. 마지막에 충청. 충청이 120만원 있다. 이렇게 기록해주면 차익 없이 딱 완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 미지급금. 첫 번째 전라가 160만원 있고요. 그 다음 제주 21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경상 120만원 해서 차익 없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문제 2번 할게요. 1번. 7월 18일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보통주 5,000주를 주당 15,000원에 신주 발행해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7,500만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했다. 아하. 먼저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식을 발행했대요. 주식을 발행했으면은 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그 주식 발행한 만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받는 돈은 이 발행 가격 15,000원을 기준으로 받는 거고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 가격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거죠. 액면 가격 증가. 그러면 지금 받은 돈이 미리 계산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5,000주 곱하기 15,000원 만큼을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7,500만원. 그리고 그에 따라서 5,000주 곱하기 10,000원어치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자본금보다 돈을 더 받았으면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죠. 이득의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발행한 자본금보다 돈을 덜 받았으면 그러면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했다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에서 7월 18일. 자, 먼저 차변에 우리 보통예금으로 돈 7,500만원 받았대요. 7,500.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자본금을 증가시켜줘야겠죠. 자본금 얼마? 5,000주 곱하기 10,000원이죠. 액면가. 항상 자본금은 액면가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차익이 2,500만원인데 이게 대변에 금액이 남죠? 대변은 무슨 이익 느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발행했는데 우리가 돈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적으면 되겠습니다. 2번 7월 20일 직원의 여름휴가를 위해서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상여금 계정을 사용해라. 그래서 지금 원래는 우리가 항상 거의 급여로 나오는데 그냥 이름만 상여금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생산부 500번대, 하나는 영업부 800번대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상여금. 그리고 보니까 공제액이 있어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있는데 다 합친 합계액이 여기 공제계에 써있죠. 49만 5천원. 이 금액은 우리 회사가 직원한테 이렇게 상여금을 주면서 세금 떼는 것, 세금 떼놓은 그런 돈이죠. 세금 뗀 돈 뭘까요? 계정 과목이. 우리 회사가 지급할 때 떼는 그런 세금이나 4대 보험료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금. 유형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금 잘 적고 나머지 이 차인 지급액 합계액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죠?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7월 20일. 먼저 상여금. 차변의 상여금 500번대로
생산부죠. 150만원. 그 다음에 상여금. 영업부니까 800번대죠. 이렇게 300만원. 그 다음 대변에 우리 세금 뗀 것 49만 5천원. 예수금 부채죠. 우리가 나중에 납부해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 그 다음 나머지 차액이 지금 400만 5천원인데 똑같죠. 차인지급액. 이거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8월 1일날 주 청주의 제품 A를 750만원 10개 75만원 하나당에 판매하고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판매 대금 중에서 10%를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다. 아하, 아직 판매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계약한 거예요. 계약했고 그 중에 10%만 지금 계약금으로 미리 받았다는 겁니다. 당좌예금으로. 그럼 우리 계약금으로서 이렇게 먼저 돈을 받았을 때 계정 과목을 뭐라고 쓰죠?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계약금인데 미리 받은 돈 선수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판매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만 회계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750만원의 10%를 당좌 예금으로 받았다. 차변에 당좌 예금 75만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으로 받은 돈은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고요. 거래처 누구한테 받았냐? 청주한테 받았다. 이렇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8월 30일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소요될 총 금액 4억 원 중 5천만 원의 지출이 발생되어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아하, 일단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4억 원이 들어가는데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고 5천만 원만 지금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대요. 이거는 건설 중인 자산이죠. 건설 중인 자산. 신축을 하려고 돈을 썼고 그것이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어쨌든 우리 신축을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건설 중인 자산으로 5천만 원 넣으면 되고요. 자산이니까 차변에 5천만 원. 그리고 돈 어디서 나갔냐? 보통예금에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5번 9월 12일 국제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채 65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공채의 현재 가치는 55만 원이며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문제 유형이 정말 최근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무 2급에서도 잘 나와요. 지금 회계 1급뿐만이 아니라. 자, 65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 공채의 가치는 사실 55만 원인 거예요. 55만 원짜리를 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65만 원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차액 어쩔 수 없이 지급한 이 10만 원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을 한 거기 때문에 10만 원을 자동차의 취득 원가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해 볼게요. 9월 12일 일단 55만 원짜리 우리 단기매매증권 획득한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은 65만 원 주고 샀지만 우리가 지금 이건 10만 원은 어쩔 수 없이 차량 때문에 산 거고 현재 가치 공정 가치로 해서 55만 원만 단기매매증권은 기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10만 원은 차량 운반부의 취득원가다. 이렇게 10만 원 밝혀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지급했냐 이제 대변에 나오겠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65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중에서 단기매매증권의 진짜 가치는 55만 원이고 10만 원은
차량 사려고 어쩔 수 없이 더 낸 돈이다. 이렇게 밝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9월 25일. 이자 수익 6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원천징수세율은 15.4%. 먼저 이자 수익은 60만 원 발생했어요. 이자 수익은 대변에 기록이 되겠죠. 그런데 원천징수세액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뜯긴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이자 수익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뜯어갔다. 그때 세율이 15.4%예요. 그럼 이거 한번 곱해볼까요? 60만 원 곱하기 세율 15.4 하면은 세금은 92,400원이 됩니다. 이만큼은 우리가 뜯긴 세금, 미리 납부한 세금. 그래서 이게 선납세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9월 25일. 먼저 대변의 이자 수익 먼저. 이자 수익 60만 원이 발생했다. 근데 그 중에 세금으로 뜯긴 것, 선납 세금으로 뜯긴 것 92,400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 507,600원은 입금이 되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풀어볼게요. 1번. 8월 20일 공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 식당에서 사용할 쌀을 하나로마트에서 20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먼저 구입 매입이고요. 계산서 이러면 면세죠. 면세고 현금 지급했다. 입력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형을 제대로 잘 구분을 하는가. 이게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유형 먼저. 8월 20일이고요. 매입인데 계산서니까 53번 면세. 품목은 쌀. 공급가액 20만원. 코드. 누구한테 샀냐? 하나로마트. 그리고 전자인지 여부 보니까요. 책 보고 하면 돼요. 지금은 책. 전자계산서 1번.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재료를 산 게 아니고 직원한테 줄 쌀이에요. 직원한테 밥 제공할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식대라고 보시면 되니까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는데 500번대일까요? 800번대일까요? 500이겠죠? 공장이니까. 그래서 511번 지금 원재료 바뀌었죠? 조금 렉이 걸렸나봐요.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9월 17일 호주에서 원재료를 공급가액 7천만원 부가세 별도에 수입하고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부산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았으며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했다. 부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만 할 것. 이거 안 나와 있어도 우리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에 대한 회계처리만 하는 거죠. 기록해보겠습니다. 9월 17일 매입에서 우리 수입이고요. 수입세금계산서 나왔죠. 55번 품목은 원재료 공급가액은 7천만원 코드는 부산세관 전자인가요? 전자고요. 분계는 지금 보통예금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3번 혼합 눌러서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103번으로 납부했다. 딱 기록해주면 됩니다. (3번) 10월 8일 인별전자로부터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하고 대금 176만원 부가세 포함을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아하, 카드.
컴퓨터는 유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컴퓨터 일단 계정 과목 뭘까요? 컴퓨터, 노트북, 책상, 의자, 비품이죠. 비품. 비품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유형자산 계정 과목 비품. 자, 일단 구입이고 카드니까요. 과가 되겠죠? 부가세도 있고. 10월 8일. 10월 8일. 매입에서 카드인데 부가세가 있으니까 57번 과. 컴퓨터 샀고요. 공급가액에다가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건별은 전액 부가세 포함된 금액 넣으면 되죠. 자동으로 나뉘어지고요. 거래처 코드, 인별전자, 신용카드사, 하나카드, 분계는요. 하나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하면 되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 원재료 산 게 아니고 비품 샀습니다. 이렇게 밝혀줘야 되고요. 금액은 미지급금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4번 10월 27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2000cc를 달리는 자동차로부터 3,000만원 부가세 별도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 중에 2,5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직 안 줬다.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한 상태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구입했을 때 전자세금 계산서 나오면은 51번 과세 아니면 54번 불공인데요. 세야죠. 업무용 승용차. 자, 업무용이라는 거는 영업용이랑 다른 거라 그랬죠? 지금 그리고 2000cc, 1000cc 초과하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세금 계산서 받아왔어도 불공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0월 27일. 불공은 54번이고요. 품목, 업무용 승용차. 공급가액 3,000만원 부가세 별도니까 적어주면 되겠고, 코드 누구한테 사왔냐? 달리는 자동차. 전자인가요? 전자네요. 1번. 그 다음 불공사유. 3번에 있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된 것들 3번. 분계는 지금 혼합입니다. 그래서 3번 혼합한 다음에 원재료 산 게 아니고 우리 업무용 승용차 산 거죠. 그러니까 차량 운반부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돈을 지급할 때는 2,5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2,5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미지급한 상태다 하면 되겠죠? 대변에 미지급금 갚아야 될 돈 8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22일 빠른 유통 상사에게 다음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11월 22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우리가 팔고. 그러면 매출에서 11번 과세가 되는데요. 뭐 품목 이름 나왔고 공급가액 나왔고 아하 현금으로 다 받았대요. 어렵지 않죠. 이번 문제는 11월 22일이었고요. 11월 22일 유형은 매출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면 11번이고요. 이제부터 입력해볼게요. 전자제품 공급가액 680만원 부가세 따로. 코드는 빠른 유통 상사한테 우리가 팔았고요. 전자인지 여부 보니까 전자 맞고요. 분계는 그냥 현금으로 다 받았으니까 1번 현금 처리하면 되겠죠? 자, 6번 하겠습니다. 12월 10일 미국의 뉴욕사에 제품을 5만 달러에 직수출하면서 제품의 선적은 12월 10일에 이루어졌다. 먼저 직수출이에요. 우리가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아니니까 직수출.
16번 수출하면 되겠고요. 대금은 다음과 같이 나눠서 받기로 했다. 12월 10일 날 3만 달러는 이미 환전이 됐어요. 오늘 선적하고 오늘 바로 보통 예금으로 환전해서 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3만 달러는 오늘 외화 통장으로 입금했고 2만 달러는 12월 15일 날 돈을 받기로 했대요. 현재는 그러면 외상이죠. 외상 상태인 거죠. 2만 달러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이게 선적일이라면 선적일이 공급식이죠. 이게 수출할 때는 선적일에 이전일에 환율은 인정을 해줘요. 그 전에 환가를 했다면. 근데 선적일 넘어서 환가를 했다. 그럼 그때 환율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선적일의 환율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선적일 지난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12월 15일 날 지금 수령을 한다고 써 있어도 12월 10일 선적일의 환율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적일의 환율. 기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월 10일 유형은 16번 수출이고요.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5만 달러를 수출을 한 거고 지금 선적일의 환율 1,080원 이걸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5만 곱하기 1,080원 하면은 5,400만 원 나와요. 5,4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코드는 뉴욕사. 명세율은요. 직수출이죠. 1번. 분계는 나뉘어져 있어요. 좀 혼합. 그래서 먼저 우리 3만 달러는 지금 보통 예금에 이미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3만 달러 곱하기 1,080원 이렇게 하면은 3,24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외상으로 한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 돈을 못 받았고요. 15일 날 받기로 했어요. 5일 뒤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아직 못 받았다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돈. 이것도 마찬가지로 2만 곱하기 1,080원이에요. 선적일의 환율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만 곱하기 1,080원. 다만 지금 이렇게 나눈 것은 이미 이만큼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이기 때문에 나눈 것뿐이지 만약 그냥 한꺼번에 다 받았다 그러면 3만, 2만 나눌 필요 없이 1,080원 곱해서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류 수정 문제 보겠습니다. 1번 7월 25일 2019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6월 30일자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는 이미 이루어졌다. 아하. 일단 그러면 7월 25일 날 뭔가를 납부했대요. 들어가 볼게요.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죠? 7월 25일. 야, 세금과 공과로 처리가 돼 있네요? 근데 6월 30일 날 뭔가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대요. 6월 30일 거 보겠습니다. 아하, 지금 이 세금과 공과는 다른 거, 자동차분, 면허세고요. 이 위에 세 가지가 정리가 된 겁니다.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를 했더니 미지급 세금으로 927만 4,100원 이만큼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정리가 됐어요. 대변의 부채죠. 그러니까 이걸 납부한 거죠. 납부했으니까 미지급 세금을 없애줘야 되는 거야. 근데 세금과 공과로 해놨으니까 이걸 수정해라 라는 문제죠. 이걸 수정해라. 계상해놨던 미지급 세금 없애버려라. 이거 납부한 거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2번 9월 20일 영업부 직원들에 대해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8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를 했으나 확정 급여형으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 아하. 그럼 우리 기여형일 때랑 급여형일 때랑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만 구분하면 되겠죠? 일단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데 기여형일 때는 근로자 책임. 그래서 그냥 퇴직급여라고 처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관리할 것도 없고 퇴직연금에 돈 넣은 순간 바로 퇴직급여 처리하면 된다. 자, 급여형은 급사 해가지고 회사 책임이다.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다 연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여형으로 가입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퇴직급여 처리하면 끝인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볼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9월 20일. 아하. 지금 급여형으로 처리했네요. 그쵸?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이거는 그냥 퇴직급여 처리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퇴직급여 몇백 번대냐 보니까요. 영업부죠? 800번대. 엔터 하면 오류 수정도 끝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5번 볼게요. 1번.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이겠죠. 단기 매매 증권인데 취득원가와 전년도 말 그리고 당해년도 말에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졌어요. 이거 보고 평가하라는 거죠. 기말에. 근데 취득원가 쓸 거냐 아니면 공정가액, 작년도 공정가액 쓸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평가할 때는 작년도 장부가액, 즉 작년도 장부가액은 작년도의 공정가치로 평가가 되어 있을 테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도 공정가액 이 금액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취득원가는 아니고요. 이 금액과 이제 올해 공정가액과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40만 원 줄었죠? 그러면 손실인 거죠? 손실 기록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 결산이니까요. 자, 40만 원의 단기 매매 증권이 줄었어요. 그러면 자산의 감소. 단기 매매 증권 40만 원. 그리고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더니 손실 난 거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40만 원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입력해주러 갈게요.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너무 땡큐죠.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부터 써있는 대로 350만원. 그 다음에 제공품 여기 있죠. 기말 제공품 900만원. 그 다음 기말 제품 2200만원. 자,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한다. 1% 매출채권만. 그러면 여기 대손상각 탭 눌러서 버튼 눌러서 지금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만 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금액 빼고 나머지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대손율이 1%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결산 반영 누르면 밑에 여기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눌러서 확인까지 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부조회 풀겠습니다. 1번.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서 발행된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 문제 나왔을 때 사실 볼 수 있는 장부는 여러 개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메인 매출장 다 되는데 우리는 조금 더 머릿속에 기억하기 쉽게끔 통일해서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볼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정 부가신고 기간이니까 1기 4월에서 6월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매출 세금 계산서상 영세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 탭이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여기서 영세율이라는 것은 세액이 0원인 거죠.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세율, 공급가액, 금액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답이 3,845만 원이 되는 겁니다. 3,845만 원. 또 볼 수도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도 4월에서 6월 해서 지금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금액 있죠? 3,845만 원.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계관리에서 이제 메인 매출장 눌러보면은 4월에서 6월이죠? 그리고 부분은 매출, 그리고 지금 물어본 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니까 딱 눌러보면은 그쵸? 여기 나오죠? 3,845만 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억하기 쉽게끔 세금계산서 나왔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눌러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도 안 나오면 이제 신고서. 그리고 메인 매출장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들 물어볼 때 여기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2번 5월 31일 현재 투자자산은 전기발 대비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비교하는 거 나오면 재무상태표 들어가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5월달이라 그랬죠? 5월 투자자산 어디 있을까요? 투자자산 여기 있네요. 투자자산 올해 거랑 작년도 거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 나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말 대비해서 400만 원이 증가했다라고 기록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00만 원이었어요. 3번 2019년 상반기 1월부터 6월이죠? 중에서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가 가장 적게 발생한 월은 이렇게 가장 적게, 가장 크게 이렇게 나오면은 총계정 원장 들어가면 돼요. 총계정 원장 그리고 이렇게 특정 계정 과목이 있으니까 총계정 원장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월부터 6월이고요. 세금과 공과 판매관리비 800번대죠? 그래서 817번 검색하면 되겠고요. 가장 적게 발생한 달. 오호, 2월이 되겠네요. 55,000원으로 정답은 2월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0회 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